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가 지났지만 진실이 가려지기는커녕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사자인 송 전 장관 회고록 내용은 사실이며 여야가 모두 반성해야 한다는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 교수, 장기표 신문명 정책연구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송민순 회고록 파문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공방은 물론 당사자들의 말도 서로 엇갈리면서 진실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송 전 장관 오늘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근거 없이 쓰지 않았다며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송 전 장관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하여튼 책 보셨죠? 네, 그 부분은 예,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하시고요. 그럼 지금 새누리당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그 큰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하나를 뽑아가지고 정쟁으로 삼는 것은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누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북한 핵과 통일 문제를 넘지 않고 우리가 정착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를 정쟁을 이렇게 삼으면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 안 됩니다. 북한 핵 때문에 모든 문제가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도 묶여 있고 무슨 지금 싸더니 뭐니 하는 것도 다 국론 분열도 그걸로 생겼는데, 그러니까 핵과 통일이라는 시각에서 이 문제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민순 전 장관 책에 써 있는 내용 그대로다. 특정 부분을 뽑아서 정쟁으로 삼는다면 여야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이 교수님, 송 전 장관 거듭 자신의 주장이 이제 사실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여야의 시각은 굉장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전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제일 핵심적인 거는 북한 입장을 듣고 20일 날 결정했느냐, 아니면 16일 날 이미 결정하고 북한에 통보하였느냐. 물론 이제 거기에서 북한에게 통보한 것이 적절하냐는 그런 문제도 있겠고요. 네. 송 장관이 얘기하는 그 책의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고요. 또 문재인 전 대표가 기억을 잘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거기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하고 뭐 다른 분들은 인권법에 대해서 네. 문재인 대표가 찬성 입장을 보였는데 보였다고 그랬는데 문 전 했죠. 대표는 나는 그것마저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16일 날 우리가 토론을 했는데 그 당시에 송 장관 때문에 다시 토론하게 됐다. 그건 또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문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20일 날 결정됐다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야당이 그거를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렇다고 양편의 의견이 팽팽해서 대통령 기록물을 보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송 전 장관의 이야기가 논리적으로는 귀결점이 좀 더 맞는 것 아니냐라는 그렇죠. 그런 분석이신데 우리 장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하여튼 이분이 이 문제를요, 정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송 장관도 자기 문제로 해가지고 뭐 문제가 시끄러우니까 정쟁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건 그냥 이미 진짜 정쟁이 돼 있습니다. 근데요. 예. 여당이 야당 비판하거나 야당이 여당 비판을 하면 무조건 하고 정쟁이냐? 저는 정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자꾸만 정쟁으로 봐버리면 옳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정쟁으로 자꾸만 말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데 이분이 사건은요, 제가 참 개인을 이렇게 혹독하게 비판하기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문재인 씨라는 사람은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사람이고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분이 사건을 통해서 문재인 씨는 대통령 될 자격이 전혀 없음이 저는 판명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 대북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것도 북한 인권 결의안 문제도, 유엔 인권 결의안 문제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자기는 그 장소에 없었다면 모르는데 그 장소에 있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거는 뭐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거는요 기권하는 거나 뭐 딴 것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더 큰. 왜? 그런 거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면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봤다는 거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이 북한에 저는 물어본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송 장관의 이 회고록 문제가 딱 대두됐을 때 문재인 씨는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면 엉거주춤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그때 안 난다 그랬어야 됩니다. 그때는 뭐라고 말했나 하면 마치 북한에 물어본 것이 불가피했다. 상당히 합리적이었다는 취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뭐라고 말했나 하면 그 당시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곧 직전에 있었고 해서 좀 남북 관계를 좋게 하려는 그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거는 북한에 물어본 것을 정당화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와가지고 이걸 모르겠다고 하고 이렇게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무책임한 자세. 그래서 내 결론은 말하는데 문재인 씨가 적어도 이렇게는 해야 됩니다. 나 그때 그렇게 했다. 그런데 이유는 이렇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그건 잘못된 것 같다. 뭐 이런 거가 있어야 되지. 그냥 이런 식으로 정쟁으로 몰고 가면 되느냐. 뭐 색깔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대통령 돼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제 논란의 당사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기억이 어떤 것이냐를 놓고도 사실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잠시 여기서 여야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다시 토론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얼버무릴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김정일의 결재를 받고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 기권한 이 기막힌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주권 포기이자 국기 문란 사건이며 명백한 반역 행위입니다. 북한 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수십조로 추산되는 선물 보따리만 주고 온 남북 정상회담을 도대체 왜 했던 것입니까? 새누리당이 아주 신나는 모습을 오랜만에 봅니다. 녹아내리는 색깔론 빙하 위에 새누리당이 올라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허망하게 사라질 신기루 일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한반도는 평화롭습니까? 남북 대화가 상시적으로 진행되던 그 시기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합니까? 야권의 유력한 후보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흠집내기 위해서 평화와 핵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논쟁을 포기하는 집권당의 모습에서 저는 오히려 비애를 느낍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기억이 안 난다. 얼버무리고 넘어갈 일 아니다. 김정일 결재받고 기권한 기막힌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상 원내대표 새누리당이 신난 모습 오래간만에 본다. 하지만 녹아내리는 색깔론 빙하 위에 새누리당이 올라타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교수님, 자 우리 좀 장기표 대표께서 좀 사실 문재인 전 대표를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해주셨는데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기억이 안 나는 것인지 아니면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해석이신가요? 이제 어려운 입장이죠. 왜냐하면은 16일 날 있었던 일, 특히 이제 송민순 장관이 반발을 해서 다시 이거를 재론에 붙였다라는 그 얘기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분이 우선 자기가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기억을 못하고 더군다나 북한에 물어보기로 했다는 것 자체를 기억을 못한다. 그거는 아주 편리한 대로 기억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편리한 대로 기억하는 분이라면은 장 원장님 말씀이 옳죠.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과연 국가 지도자로서 적합하냐. 그 논리는 차지하더라도요. 우선 이 문제를 갖다가요. 제가 봤을 땐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 문재인 전 대표의 대응이 적절했느냐를 떠나서 우선 이게 언론에 먼저 나온 거 아니에요? 동아일보가 그렇죠. 먼저 소개가 됐죠. 그랬을 때 얼씨구 잘 됐다고 여당이 달라붙은 건 아주 적절치 못했어요. 근데 오히려 좀 더 이슈가 숙성되도록 놔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 동아일보에 뭐 탑 기사로 났는데 네. 그러고 나면은 다른 언론들이 그거를 취재를 취재를 추가 해가면서 취재를 해야 분석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게 야당과 언론의 싸움이 돼가면서 그때 기회를 봐가지고 여당이 끼어들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대뜸 끼어들어서 내 통이니 어쩌니 하니까 야당은 야당으로서 이제 이슈를 갖다가 완전히 색깔론으로 돌려버릴 수가 있게 됐고 그래서 완전히 정치 싸움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볼 때 여당이 너무 미숙하게 처리했다. 성급하게 좀 너무 성급하게 처리했다. 좀 신중하게 처리했더라면은 이 진실의 여야의 예. 색깔론 싸움보다는 진실 논쟁에 더 다가갈 수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추정이긴 생각도. 한데요. 추정이라 하긴 한데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은 어떤 정치적 의도로 언급을 자제하는 쪽에 더 무게 비중을 두십니까? 아니면은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무게 비중을 두십니까? 저는 그분이 그렇게 머리가 나쁜 분이라고 생각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폭발성 때문에 조심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지난번에는 NLL 때는 자신 있게 나오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기록 뭐 네. 공개하자. 네, 그러고 나왔는데 없었죠. 네, 이번에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이 이슈의 폭발성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다, 담겨 네. 있다 이런 네. 분석이신데 우리 장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건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예, 대로 예. 이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또 본인이 처음에 이 송민순 씨 해고력이 문제됐을 때 반응을 보면 네. 기억이 안 난 자세가 아니었어요. 엉거주춤하게 그 상황 논리를 갖다 댄 거거든요. 그건 기억이 났던 거고 또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그렇고요. 제가 요즘 방금 저 여야당 원내대표의 원내대표들 말들을 보면서 또 그다음에 특히 이 민주당 지금 이제 더민주당이 아니라 그냥 민주당이죠. 네. 예. 민주당 쪽 사람들요 뭐 언론을 통해서 해명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국정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예를 들자면 그 지금 노무현 대통령 누구죠? 김경수인가요? 김경수 김경수 의원 등등 네. 그 해명하는 걸 보면 이거는 정말 해명이 더 잘못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예를 들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나 하면 이거 20일 날 예. 싱가포르인가 뭐 어디에서 북한에 뭐 물어본 일도 있고 하니까 그냥 막 기권으로 합시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예. 그럼 그걸 노 대통령의 말 그대로를 인정을 해야 되지. 그럼 노 대통령이 이거는 그러고 물어보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예. 아주 중대한 증거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개인 회고록을 과연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시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조금 이따가 예. 노 대통령 말씀 네. 말하면 그렇게 말하니까 그 노 대통령이 그런 말 한 일이 없다 이렇게는 말 못하고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 하면 아마 노 대통령이 그 송 장관이 자꾸만 고집을 피우니까 위로하려고 그런 말을 했다. 도대체 이런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국정을 담당한 사람들의 발언에 대해서 그걸 뭐 위로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세상에요. 진실이 밝혀질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이런 사람들은 국정을 담당하면 안 됩니다. 네. 이 사람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새누리당도 뭐 이걸 내통했느니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론 소리를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뭐 진짜 아까 그 우상호 씨 말이 맞는 거 별로 없지만은 새누리당이 신났다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신나가 되겠습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거의 안 본 문제인데 네, 하나만 덧붙이면 아무리 중대한 국가적 사안도요 여당이 잘못한 데 대해서 야당이 나서면 정쟁이 돼버리고 또 야당이 잘못한 데 대해서 여당이 나서면 정쟁이 돼버리는 이건 뭘 말하느냐? 이 여야 정당은 말하자면 국가 발전에 국민 복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된다. 것을 판명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또 이제 지금 여당, 특히 여당 일각에서는 그럼 이게 논란이 되니 한번 당시 대통령의 회의록이나 의사록을 좀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당에서는 굉장히 좀 NLL 사건 등등을 해서 꺼리는 것 같은데 여야의 입장차를 잠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건 그리고 사고가 아닙니다. 이건 근본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계속 이런 남북관계를 이런 방식으로 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판단을 해줄 수 있도록 절대로 흥분할 일도 아니고 절대로 우리가 과격할 일도 아니고 절대로 누구를 비난할 일도 아니고 잘못된 외교와 잘못된 남북관계 이것은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이건 반드시 밝혀내서 역사를 새로 바로 잡는다는 그런 사관의 심정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접근하십시다. 특검하면은 김정일 위원장한테 가서 물어볼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불필요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기록물 검증하자? 이건 제2의 NNL 파동이 날 거예요. 그 외교 문서라고 하는 것은 또 국가 기밀 문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단순 사건 사고가 아니다. 근본의 문제다. 정쟁으로 해결하지 않고 목소리 높이지 않겠다. 사관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가겠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정쟁이 있을 때마다 비밀 문건을 해제한다면 외교 후진국이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장 대표님, 여권 일각의 회의록 공개 좀 보자. CCBB 가리자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전 그거 뭐 밝히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박지원 의원 말대로 뭐 법률적인 규정이 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일이 또 그것도 밝히는 것도 옳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교 문서인데. 그러나 저는 이걸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차피 뭐 재판 회부할 것도 아닌데 이 정도 되면 국민이 판단합니다. 문재인 씨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또 저 태도가 옳은지 그런지를 저는 국민이 판단하는 것에 저는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른바 진실 게임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모적이다. 그럼 NLL 공개 회의록 이번 논란 회의록 공개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부적절하다. 근데 뭐 저는 그건 관계 법률에 따라서요. 가능하다면 공개하는 게 옳죠. 그러나 굳이 저는 공개하지 않아도 저는 저 나름대로 판단이 다 썼습니다. 이미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관련자들 문재인 전 대표 등등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회의록 뭐 공개 여부. 이게 진퇴양난이죠. 네. 야당으로서도 진퇴양난이고 여당에서는 이걸 계속 요구하겠지만 야당이 들어줄 거는 아닐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결정되겠느냐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장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처음에 벌어졌을 때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본다면은 야당으로서는 이거 밝혀줘도 관계없어. 그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은 밝히자고 그럴 거고 그러면 오히려 여당이 물러날 수도 있겠고 그 정말 이런 외교 문서를 우리가 일일이 다 밝혀야 되느냐라고 물러날 수도 있는데 야당이 계속 반대를 한다면은 그거는 여당으로서는 호재죠.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 호재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문제가 차기 대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거를 평가해보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공개 여부하고 연관돼서 만약에 이것을 공개하고 또 송민순 장관이 그 글 쓴 것이 그대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거 사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대통령 선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겠느냐는 그 민의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민의를 계산해 봐야 된다. 네, 민의를 조사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민의가 지금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는요. 지금은 편가르기 때문에 아무리 문재인 대표의 행위가 잘못됐어 그 지지자들은요 또 지지합니다. 진영 논리다. 그리고 또 비판하는 쪽에서도
과도하게 또 비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또 정당화시켜 줍니다. 이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임시 태스크포스를 위헌회로 승격시키면서 공세를 바짝 조이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사전에 협의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북한에 통보한 것까지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와대에서 회의했는 것은 기밀이잖아요. 예. 특히 안보장관 회의들이 기밀인데 그것을 반국가 단체에 통보했다 하는 자체 기밀 누설입니다. 그거는. 예. 그것을 뻔뻔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논의했는 자체도 문제가 큰데 예. 사후에 결정사항을 북한에다가 통보했다 하는 자체는 반국가 단체의 기밀 누설한 겁니다. 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해놓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걸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새누리당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 청와대의 회의는 기밀인데 기밀을 반국가 단체에 누설을 했다.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장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저런 식으로요. 몰아붙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의 찬성 여부를 찬성할 건지 반대할 건지 기권할 건지를 북한한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이건 진짜 난센스입니다. 이거는 북한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북한이 지금 얼마나 그걸 싫어하는 문제입니까? 그 유엔의 인권 결의안 채택을. 근데 그걸 북한한테 한번 물어본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그냥 다른 무슨 이게 기밀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 기본이 안 돼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꼭 북한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인 간에도요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기본이 안 된 겁니다. 또 하나요. 예.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전부가 다 공개된 건 아니지만 그 뭡니까 그 회의 예. 이 공개된 거를 보면서 그 뭐 저 통일부 장관 정보 아니 국가 김만복 전 원장, 전 원장, 이재정 전 통일원장, 뭐 이런 사람들 네네. 모여서 한 회의 내용을 보면서 야 저런 사람들이 말이지 국정을 논의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 나라가 잘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들의 얘기는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안 될 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반박 논리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왜 그걸 북한에 물어보느냐 상식적으로 송민순 전 장관의 기억이 잘못됐다. 근데 예를 들자면 그 말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장이 김만복 정보원장이 맨 처음에 그렇게나 이렇게 우리 뭐 논란이 심하면 북한에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김만복 원장은 어디서 뭐 나는 그런 말 한 일이 없다고 말한답니다. 물론 이거 뭐 정말로 그런 말 한 일이 없는지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런 말을 한 일이 없다면 우리가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데 이 송민순 씨 말이 나왔을 때 바로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그런 말 한 일이 없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몇 날 한 3, 4일 지낸 다음에 나 그런 말 한 일이 없다. 이 사람 말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논의도 아주 잘못된 논의를 했지만은 사후에 대처를 하는 거 보면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는 건데 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이거를 기밀 누설죄로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게 새누리당 일각의 주장인데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요. 이게 참 제가 볼 땐 그렇게 웃기는 일이 없어요. 이게 사실 기밀이 될 수 없는 거고 이미 만에 결정이 된 거라면은 이게 기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가서 밝혀질 사항인데. 네. 그런데 북한이 그런 북핵 실험할 때 여기다 통보해 줬나요? 통보 안 해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통보해 줬다? 그럼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균형이 안 맞는다. 그게 균형이 안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금 이재정 교육감이나 그런 분들이 막 나서가지고 문재인 전 대표는 찬성했었다. 그런 얘기를 보면서 저 양반들이 얼마나 지금 급해 있는가. 너무 무지하게 급해진 것 같아요. 묻지도 않은 말에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는 나는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기서 제일 먼저 저는 그 기겁을 했던 게 뭔가 하면은
거기서 몇 사람이 모여서 투표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러면서 그 청와대가 민주주의적으로 움직였다는데 그 민주주의적이란 말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주의적으로 하려고 그랬으면 그걸 국회에 가서 물어봤어야죠. 국회에서 토론을 하고 붙여가지고 그래서 결정을 해서 그 민주주의적이라고 할 거예요. 어떤 점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일도 결정할 능력이 없는 분을 대통령에 앉혀놨다. 비춰줄 수 있다. 네, 그렇게 비춰줄 수 있는 말을 갖다가 서슴없이. 문재인 대표가 그냥 뱉어버렸다는 거. 저는 사실은 처음에요. 자기네들은 민주주의적으로 청와대를 운영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무능한 분을 대통령으로 모신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유승민 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국가안보 문제를 또 다수결로 결정하느냐 이런 비판도 내놨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 상당히 좀 어려운 수세의 입장에 취했는데 그 사실 말을 자꾸 많이 함으로써 그렇죠. 더 곤란해지는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자꾸 이제 다른 이슈를 덮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이제 역공을 취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야기도 해명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송명순 장관의 회고록에 의존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뭐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 자체가 지금 새누리당이 지난번 NLL 사태 때도 똑같은 행태를 보인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결국 정상회담 회의록까지 다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근거 없다라는 게 밝혀졌는데도 사과나 반성 한번 하지 않는 정당입니다. 또다시 그런 식으로 안보 장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뭐 도대체 최순실이 얼마나 두렵길래 이렇게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대변인 격으로 불리는 김경수 의원. 지난 2012년 NLL 포기 때도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다 밝혀졌다. 전형적인 안보 장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교수님, 더불어민주당 오늘 오후 긴급 의총까지 열어서 이제 대수위를 좀 조절하겠다, 투쟁 수위를 좀 높이겠다 이런 지금 태도인데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대로 국면을 다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사초 이게 NL 사건이 나중에 사초 실종 사건까지 사초 폐기 논란. 예. 네, 그것까지로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김경수 의원이 근거가 없었다는데 그건 정말 근거 없는 얘기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이렇게 탁 터놓는 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빨리 여론조사라든지 계산을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얼마만큼 불리하게 할 것이냐를 빨리 따지고 계산할 건 계산을 하고 사과할 건 사과라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자꾸 끌고 나갈수록 이게 상처가 아물지 않고 점점 더 커지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에서 근데 최진실 사건, 뭐 미르, K스포츠, 최순실, 최진실 죄송합니다. 그런 사건과 이걸로 덮으려는데 덮어지지 않아요. 그건 그거예요. 그건 그거대로 그건 그거대로 언젠가는 다시 떠져요. 그리고 사실 그 문제에서도 시간을 끌면 끌수록 여당에 불리해져요.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덮어질 수 있는 이슈가 아니고 이 이슈 덮어질 이슈가 아니에요. 덮어질 게 아니면 빨리 밝히는 게 낫죠. 오히려 그러면 여야 모두 덮어갈 수 없다 그러면 둘 다 정치적으로 또 정말 서로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털고 갈 기회도 될 수도 있다. 잃어버릴 수가 있죠. 이렇게 자꾸 아니라고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장 대표님? 예, 양쪽 다 똑같습니다. 이 정부 여당도 이 미르 재단 사건, K 스포츠 재단 사건은 여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박근혜 정부의 문제인데 전혀 이거 제대로 해명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고요. 이 사람들도 야당도요. 이거 질질 끌 겁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그럼 잘못할 수 있으면 내가 그때 사실이 이랬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잘못했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저런 식으로 내가 일일이 다 논박할 거리가 없는데요. 온갖 궤변들을 나열하면서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혀 책임지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들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고 가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우선 문재인 전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정은 이랬다. 근데 이거는 지나고 보니까 내가 볼 때 별로 잘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가 바란다. 딱 이렇게 하면요, 그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요, 그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당내 다른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좀 문재인 대표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종용을 해야 됩니다. 그거 못한다면 저 집단 전체가 말하자면 집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틈바구니 속에서 국민의당 양비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색깔론에서는 비판의 공세를 높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도 명확히 입장을 밝혀라 동시에 압박을 하고 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색깔론을 제기한다고 하면은 저는 국민의 정부에서 당시 박근혜 야당 대표가 평양을 가서 김정일과 나눈 대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4시간 동안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사를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2002년 박근혜 당시 야당 대표의 김정일 위원장과의 만남 사실까지 거론하면서 색깔론을 차단했습니다. 이 교수님, 사실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제 대북 송금 문제까지 거론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좀 보호막을 친 건데 어떤 의미, 어떤 발언으로 보십니까? 저는 이 박지원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저 말씀하신 건 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의원이었나요? 그분이 북한을 갈 때 김대중 대통령이 보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간 건데 거기서 네가 무슨 얘기인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거는 정말 그 정치인으로서 긍도를 잃어버린 말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러면은 박지원 의원이 당시에 북한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건 정말 내통이죠. 거기서 한 얘기를 다 보고를 받고 있느냐. 네, 알고 있느냐. 사담인데 그걸 단의원한테 해가지고 너 보고 박근혜 약점 잡으라고 그런 거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얘기 설사 사실이라도 그런 얘기를 저렇게 하는 건 극히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자세고 더더군다나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의 그 특사로서 갔는데 그분이 가서 한 말을 내가 다 까발킬 수도 있다. 이거는 정치인으로서의 긍도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제가 봤을 때 박지원 의원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인데 왜 저런 얘기를 하나? 네, 좀 판단력이 지금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본인이 법적으로 처벌을 좀 받았던 대북 송금 문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무리 아파도 그건 과거죠. 과거다. 네, 그건 과거죠. 그리고 대북 송금으로 처벌받은 게 누구한테 처벌받았어요? 노무현 정권에서 처벌받은 거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서명해서 특검에 해서 잡혀간 거예요. 그걸 갖다가 왜 박근혜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박지원 의원이 저런 말씀하시는 건 무지하게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하다. 네. 산 대표님은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아주 옳은 지적이고요. 양비론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당이 계속 그런 식이거든요. 저라 하면 안 됩니다. 여당이 잘못했을 때는 혹독하게 여당 잘못했다고 하고 또 문재인 씨 쪽이 잘못하면 잘못했다 해야 되지 어중간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요즘 여기 뭐 이른바 잠룡이라 하는 사람들 그 발언들이 신문에 소개됐던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별로 말을 안 했더라고요. 사실관계 규명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또 특히 국민적 현안이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국민의당은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니까恩거주춤한 이런 자세 가지고는 옳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안에서는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 저는 문재인 대표를 굉장히 비판해야죠. 잘못됐음을 지적해야죠. 국민의당은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당도 그런 식으로 물어보고 할 사람들이라면 모르지만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의 그 행위를 비판해야죠. 명확하게 입장을 내놔라. 그럼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국민의당이 해야 될 일이죠. 일이다. 저 중간에 계속 있는 건 옳지 않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좀 전에 이제 여야 대선 잠룡들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번 일로 해서 여야를 넘나들던 이른바 대권 주자들의 입장도 확연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더욱 문제는 지금 최근에 우리 문재인 전 대표님이 보여주고 있는 그것을 대처하는 태도입니다. 리더십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뭐 오래됐으니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하니까 확인해봐야 되거든요.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밝혀야죠. 문재인 대표는 지금 뒤로 숨으면 안 됩니다. 근데 뒤로 숨어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애매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꾸로 뭐 박근혜 정부는 배워라 엉뚱한 지금 정쟁을 또 유발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 모습이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최근의 모습을 보고 좀 실망했습니다. 여권의 대표적인 잠룡 중에 한 분이시죠. 남경필 경기지사, 문재인 대표 뒤로 숨으면 안 된다. 박근혜 정부 배워라 이야기를 했는데 엉뚱한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장 대표님, 김무성, 유승민, 김문수 이른바 비박계 주자들 그동안 여야를 넘나들면서 계속 교분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부겸, 안희정, 박원순 문재인 대세론을 비판하던 분들은 또 문 전 대표를 엄호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의 편가르기죠. 완전히 이거 뭐든지 뭐 상대방 당 말하자면 여당 하는 건 옳다고 소리 하지 안 하고 이래서 이 편가르기 때문에 안 되고 저 편가르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건전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론에서도 저 사람들 저 대선 잠룡이라는 칭호를 좀 안 붙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 저는 이거 남경필 지사 뭐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뭐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오늘 그 말씀들은 아주 올래요. 아주 말은 참 아주 그 옳은 말을 쭉쭉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특히 뭐냐 하면 문재인 씨가요 초기에 뭐라고 말했냐면 아까 말했듯이 뭐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처음에 송민수 씨가 해골이 드러났을 때 정상회담도 있었고 뭐 해서 분위기가 그랬다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 뭐라고 말했냐면 그거는 오히려 말이지 노무현 정부는 얼마나 민주적으로 결정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배워야 된다. 이거야말로 동문서답이고 이거야말로 너 죄를 너가 알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해야 될 말은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한 것 자체가 문재인 씨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여야의 대선 주자들 이념적 정체성에 대한 부분 스스로 점검하는 것 같은데 이 교수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사실 좀 이 여당으로서는 이게 여당 잠룡들에게는 주어진 기회고요. 여당에서는 특히 이제 우파 유권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자기네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우파 유권자들에게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건 좌파들도 마찬가지고 좌파들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진보성향 그 유권자들에게 그 자기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런 기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기 잠깐 나온 거 보니까 김부겸 의원이 북한에 물어본 건 사실인 것 같지가 않다. 그런 말을 한 것도 나중에 책을 잡힐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특히 이게 가장 논란이 심한 발언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는 좀 신중한 이 입장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여야 대선 주자들의 진영이 설설 윤곽을 보일 것 같은데 한 가지를 좀 더 짚어볼게요. 이 교수님, 이번 일이 이른바 반기문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된 거다라는 게 이제 야권의 주장이 일각에서 나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글쎄요, 그렇게 보기는 힘들 거예요. 결국은 송민순 장관이 반기문 캠프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물론 뭐 같은 외교부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상상은 해볼 수 있지만
그거는 정말 견강부회식 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견강부회다. 네, 그런 발언은 확실한 네. 근거가 있다든지 하기 전에 그런 발언은 바람직한 발언이 송미순 아니죠. 전 장관도 그런 시각에 대해서 일축을 했죠.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의 평가는 좀 박하고 반기문 총장에 대한 평가는 후하다라는 게 회고록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빈도 네. 나온 횟수로 언급 보거나 빈도. 뭐 또 소개된 말로 볼 때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러나 이런 거를 두고요 무슨 반기문 편들기 위해서 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게 비난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반기문 씨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 세상에요 어떤 책도 누구에게는 유리하고 누구에게는 불리할 정치적인 성격이 있는 책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다 따져가면서 그걸 책을 어떻게 쓰기는 냅니까? 500. 그래서 저런 거는 그 자기 잘못을 반성을 해야 되지 예. 저 책의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잘하다. 불순하고 아주 무책임한 사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내년 대선까지 1년여가 남아 있는데 이번 이슈 얼마나 오래 갈 것이며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한데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거는요 정말 야당의 경우는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완전히 결정되는 겁니다. 저는 15대 대선 때 97년에 오익재 서신 파동이라든지 그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지만 북풍이 있을 거라는 건 가정을 하고 항상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했거든요. 오익재 서신 파동 터졌을 때 DJ가 북풍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김재리가 나를 떨어뜨리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치고 간 거예요. 그와 같은 이 정말 그 전략적인 사고방식을 지금부터 한다면 지금부터 야당으로서는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전략을 만들어야죠. 예. 이것이 계속 살아갈 것이냐 아니냐. 그거는 이 문제를 계속 살려나갈 것이냐 아니냐는 그건 여당의 여당의 역량에 달려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15대 대선의 일을 반면 교사로 교사로 삼아야 된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사건도요 또 며칠 있으면 또 다른 사건에 의해서 묻힙니다. 그러나 묻힌다고 저게 묻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돼 있고 이거는 이 문재인 전 대표가 여기에 뭐 물어봤느냐 물어보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네. 물어본 것도 잘못이지만 그러나 이 뒤에 해명하는 여러 가지 자세들 아니습니까? 예. 이 솔직하지 못한 거, 뭐 무책임한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 문재인 대표는 뭐 감히 말하는데 이 대통령 되기가 어려운 것을 이번에 노정시켰다고 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이게 조기에 터진 것이 잘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했으면 곤란한데 지금부터 민주당은 새로운 후보를 아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이제 혹독한 더 어떤 대응책, 보완책을 내놓으라는 혹독한 비판으로 좀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포스트 국감 이후에 전국 가뜩이나 얼어붙었는데 이번 일로 더더욱 얼어붙지 않을까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명확하게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